아프리카는 마오쩌둥 있을 때부터 투자를 많이 해왔는 지역입니다. 마오쩌둥 시절에 아프리카의 국가 원수죠.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제 부족장, 추장 같은 그런 분을 초청했을 때도 그 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천안문 광장에서 프레이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따라왔던 추장의 아들이 지금 다 그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중국과 밀접한 연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결정할 때 보면 아프리카가 전폭적으로 밀어줍니다. 지금도 유엔에서 표결을 하면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빠져나오려고 그러죠. 이걸 이제 시진핑이 하나로 연결해서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시킨 게 1대1로 프로젝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1대1로가 남중국해, 동아시아나 서남아시아 이쪽으로 동남아시아까지 전반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중국이 목표로 하는 국가 이미지, 국가 전략이 하나는 첨단 기술 쪽에 돈을 벌어서 자본국가로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해륙국가. 원래 중국은 이제 대륙국가라고 그렇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대륙국가는 방위적 자세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생각할 때 원수를 갚아야 된다면 편전쟁 시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 영국으로부터 당한 수모를 이제 갚아야 되는데 그 영국이 여전히 해양국가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도 그게 첨가됐고 일본도 있고 호주까지. 결국 중국도 해양역에서 맞대응하지 못하면 미국을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최근에 항모도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해륙국가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 남중국해를 베이스 캠프로 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남중국해는 대만도 연결되어 있고 동남아 제국들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인접 국가들이 미국에 손아귀에 있다면 중국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중국해 중국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관리를 하는데 이제 이게 중국이 과연 남중국해 확보가 가능할까? 미국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 대만과의 전쟁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대만과는 이제 대만 관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만을 보호하고 있는데 중국이 과연 대만을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이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는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된다.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진핑은 쟤들 가만두면 안 된다. 그걸 통일시켜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지금 곧 중국이 무력을 행사해서 대만을 접수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도 이 시나리오가 파급이 돼서 우리 해양연구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대만에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한미동맹 체제에서 또 군을 보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소위 말하는 분위기를 띄우는 분들의 이야기고 대만과 중국 사이에 특히 이제 대만에 가보시면 긴장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긴장이 있는 듯 하지만 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중국이 군사적으로 쳐들어오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에 쳐들어갈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첫째 이미 대만은 중국의 23번째 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 안에 넣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경제가 TSMC 이야기를 미국이 하지만 정치를 할 때 가장 많은 표가 농촌입니다. 대만도 역시 농민들인데 대만이 이제 수산양식자나 또는 과일 농사 짓는 분들 입장에서 대륙에서 가져가지 않으면 지금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말씀이죠. 예, 완전히 중국에 지금 들을 가버렸습니다. TSMC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는 그렇죠. 미국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을 보면은 완전히 중국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 반도체 뭐 한 품목이라든가 몇 개 정도인데 그런데 사실은 대만의 기업들이 간해수공업처럼 해서 큰 기업들이거든요. 그럼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싸운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양측 모두가 싸웠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현재가 훨씬 중요하다 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의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중국의 좀 고위층들 또 연세 드신 분들 이야기 대만에 가면 우리가 잃어버린 뭔가가 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중국은 지금 한자를 간자체로 바꿨잖아요. 옛날 문자가 없어졌어요. 거의 지금은 젊은 세대가 안 쓰기 때문에 그리고 예절도 없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던 예절, 전통 문화 뭐 아침에 일어나면 차도 한잔하고 사람들과 담소하고 이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준장이 다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만에 가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아, 옛날 중국의 전통 문화. 그렇죠. 그래서 다 잃어버린 중국이 대만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 이제 여행해 보시면 베이징, 상하이, 정조, 광동 엄청 큰 도시들 있잖아요. 가보면 똑같아요. 완전히 마천루에 공해 가득 찬 똑같은 모습에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만에 가보니까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여행을 자주 가면 거기가 우리 땅인데 우리가 굳이 군사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거를 부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중국이 대만 수복을 군사적으로 할 준비를 했었습니다. 대만도 그것 때문에 87년까지 계엄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고 대만 측에서 군사 전략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참수작전입니다. 대만에서 중국의 정치 서열
당서열, 상당히 고위 서열들 상당 부분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개시되면 이들의 목만 딱 따는 좌표를 딱 공개를 하게 됩니다. 중국 측에 보냈죠. 또 한 가지는 소형 핵이라든가 미사일을 이용해서 중국의 주요한 댐들을 폭파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삼엽댐, 샨샤댐. 네. 이거 폭파되면 상해가 없어집니다.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그 위에 이제 취수원이 있습니다. 상수도. 그거 터뜨리면 베이징시가 다 잠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길 수는 없지만 10년을 후퇴시킬 수는 있습니다. 대만의 공격. 그 중국이 이 무모한 작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중국에서 전략 노선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를 이제 협상 그걸로 해서 양안 간에 교류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때는 파트너가 대만 국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만 국민당이 있고 대륙에도 국민당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양자가 이렇게 협상을 하고 조금을 하다가 좋아졌는데 대만에서 민진당이 이 등장을 하면서 천수입이 등장하면서 약간 이제 대만 독립에 대한 분위기가 좀 달라진 그런 상황.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남중국해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그런 군사적인 어떤 충돌 가능성, 전쟁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많은 호사가들이 얘기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군대, 괌에 있는 군대, 한국에 있는 미군도 가져가면 미군 빠지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이제 방송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그냥 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 네. 미국이나 중국이 정말 열악한 상황에 처하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경제력이 상당히 올라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약간 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던데 앞으로 시진핑 정책 방향은 어디로 갈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그 지금 이제 그 중국 경제를 보면 경기가 둔화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 정부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원래 개최됐던 그 양회에서 부동산 하강을 막아보자 이런 것도 나오고 했는데 그럼 잘 나가던 부동산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요? 그 중간 변수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3년 정도 있었는 것. 우리 사회도 비슷해졌잖아요. 사회 활동이 많이 줄고 또 희생자도 많고 그래서 경기가 둔화된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니까 전체 국제 경기가 둔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시진핑 정부의 전략 변화. 다시 이야기하면 그전에는 시진핑 정부가 국가 전체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이제 지방 경제를 조금 더 우선시해서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방에서 경제 발전에 자본이 없으니까 포인트가 뭐냐 부동산 개발입니다. 그 부동산 개발권을 주면서 경기를 이제 높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부동산은 개발업자가 선정되면 중국의 은행들이 70-80% 이상을 대출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중국은 은행들이 거의 국유 은행들이잖아요. 지방은행도 그렇고. 결국 국가 자본으로 부동산 개발을 전국적으로 한 거죠. 여기 이제 전략 방향이 시진핑 정부가 최근에 미국과 상대하려면 특히 화웨이의 멍완 지구가 잡혀가고 난 다음에 전략이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It's my